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아이포트폴리오의 김성윤 대표입니다. 게스트 오브 더 윅은 고맙습니다. 권태희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좀 센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줄 부분들이 좀 있죠. 우리 센터가 제가 놀자판이라 그랬는데, 공부도 합니다, 이게. 공부도 하네. 네, 이거는 이제 그 리딩의 그 MDR 학습법으로 아이들이 한 권의 책을 5가지 방식으로 마스터 리딩하는 모습이고요. 그 뒤에는 이제 저희가 2,000권 이상의 페이퍼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페이퍼북을 리딩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리딩앤에서 그동안 책 읽은 거를 축하하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제 상장도 주고 리딩앤 파티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장면. 그래서 저희 리딩앤 영어 코칭 센터의 학습법을 SES 학습법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SES. 했어요. 네. 제가 걸그룹 SES. 팬이어서는 아닙니다. S는 self confidence, 그래서 자신 있게. 그리고 E는 enjoyable, 즐겁게. 그리고 다시 S는 steady 해서 꾸준히. 자신있게, 즐겁게, 꾸준히. 네. SES 학습법. 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영어 학습을 했던 방식과 그리고 영어를 초등학교에서 4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많은 몇천 명의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가치를 이제 뽑아서 만든 거고요. 제가 오늘 이제 책 한 권을 이제 추천을 하려고 해요. 근데 책 제목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에요. 평균의 종말. 네. 이 책을 쓴 사람 이름이 토드 로즈라는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신데요. 이분이 자신이 실제로 어린 시절에 ADHD 진단을 받고 학교에서는 완전 문제아로 낙인이 찍혀서 결국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쫓겨나면 대부분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됩니다. 이 교수님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평균적인 지능이나 뭐 평균적인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학교 생활 속에서는. 근데 오히려 학교를 벗어나서 헐헐 날아다니고 잠재력을 펼친 인생을 살게 됐는데 사실 그렇게 평균적인 학생이나 그런 건 없어요. 평균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 허상인데 그 평균이라는 거에 맞추기 위해서 모든 이제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획일화돼 있고 그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는 평균주의를 벗어나서 아이의 재능을 발견을 하고 그래서 평가할 수 있는 원칙 3가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첫 번째는 그 들쭉날쭉의 원칙이거든요. 네, 그 들쭉날쭉이라는 거는 아이가 자기가 뛰어난 지능을 가진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고 그게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들쭉날쭉하다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맥락의 원칙이라고 모든 인간이 내향적인 동시에 외향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동시에 감성적이고 그래서 MBTI로 난 외향적이야, 난 감성적이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같은 사람인데 어떨 때 이성적이고 어떨 때 감성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황 맥락에 따라서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3번째는 경로의 원칙이에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모든 아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발달의 경로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개인에게 적절한 발달 경로가 따로 있다. 이제라는 건데요. 저희 학원 SES 학습법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협동학습이에요. 정말 아이들이 개개인마다 다 영어를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다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데 그거를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그 경험이 더 유의미해지고 풍부해지는 그런 게 이제 협동학습 이론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협동학습식으로 수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몸으로 말해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책에서 배웠던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제 몸으로 표현을 해보는데 그때 아이들이 이제 집중하면서 더 이제 take responsibility 하고 더 수업에 참여도가 높아져요.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몸으로 표현하는 걸 보면서 맞추면서 그 단어를 또 한번 재상기시켜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오감 활용이거든요. 오감 활용.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선생님이 어쩌고저쩌고 말해주는 것보다 그냥 오감으로 직접 해보는 걸 훨씬 기억을 잘해요. 그렇죠. 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몸으로 배운 거는 정말 자전거 타기 이런 거는 몇십 년 동안 기억할 수 있지만 그냥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칠판에 적은 건 기억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오감 활용해서 학습을 하는데 그 palm tracing으로 아이들 손가락에다가 그날 배운 책의 알파벳 스펠링을 이제 적어서 서로 맞추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하고 그리고 그 단어를
잘 기억해요. 뭔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자기의 그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볼수록 더 그 단어랑 더 그 문장을 오랫동안 장기 뇌 기억소에 기억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저번에 있어요. 와서 네. 보니까 여기서 반략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센터를 괜히 크게 지어줘갖고 아이들이 몸으로 이제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누가 어른이 같이 실컷 놀아주면은 그 다음에 막 놀다가 선생님 저 이제 너무 숨차가지고 술래잡기 더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그때 딱 책을 쥐어주거든요. 세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real life experience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결국에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이 정말 실제로 내 삶에서 경험한 거를 이야기해주면은 정말 집중했어요, 열심히. 이거는 그냥 어디 책에서 본 얘기나 남 얘기가 아니고 진짜 저기 있는 저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실패담이든 성공담이든 상관없어요. 실패담도 괜찮아요. 실패담이어도 거기에선 배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실패담이든 성공담이든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그걸 통해서 뭔가 함께 이야기해보는 게 굉장히 좋은 그 교육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과정 중심 평가인데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다 그런 발달이나 학습의 그 속도가 너무 다르고 방향도 조금씩 다르고 한데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관찰을 하면서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그래서 평가에 너무 아이가 목숨 걸지 않고 그냥 그 과정 자체를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도록 이제 과정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모델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목표는 뭐예요? 교육개혁입니다. 이 센터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나중에 전문가들이 몸소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축적된 이런 전문 지식들이 공교육에 도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나중에 이 센터뿐만 아니라 이 권태희 원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